안녕하세요, 여러분. 동양밀사 제8강의 마지막 3차 시 수업입니다. 이번 주 마지막 수업은 위진남북조 시대의 마지막 수업이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위진남북조 시대에 대해서는 그 불교 미술의 전래 과정과 그 다음에 이제 석불, 그 다음에 석굴 뭐 이런 것들을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조의 고분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북조의 그 고분 미술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이 북조 시대의 고분에 대해서는 개설서에 알려진 것 이외에는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 2000년대 이후에 급격하게 그 북조 고분이 많이 발견이 되면서요. 발굴 조사도 많이 했고 우연히 발견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고서가 상당히 많이 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80년대 90년대 이후부터 발굴을 했던 고분들이 갑자기 막 나오면서 북위의 수도였던 평성 같은 경우에는 북위 시대 고분이 약 1000여 기 정도가 발굴이 됐다고 이제 알려져 있고요. 보고서가 나온 것도 수백 기가 나왔습니다. 유물도 엄청나게 많이 나와서 상당히 이제 그 많은 연구들이 이제 진행되기 시작을 했는데 국내에서는 그 북조의 고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 미술사 쪽에서 그 북위와 북제주 특히 이제 북제 시기에 그 벽화 고분들이 많이 나와서요. 고구려 고분 벽화의 관계를 중심으로 많이 연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실은 대부분의 그 소개해드리는 자료들은 고분 벽화가 중심이 되기는 합니다. 하여튼 엄청나게 많은 양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동안 북조에 대해서 사실 불교미술 말고는 그렇게 많이 연구 안 하던 것들에 비해서 고고학적 출토물들이나 미술사적으로도 중요한 가치가 있는 그 고분들이 많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갖고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그 교재에는 이 내용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보고서, 중국어 보고서가 이제 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참조를 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고분들 몇 개를 뽑아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진남북조 시대의 북조 지역의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고분 중에 하나는 이 감숙성 가육관에 있는 신성 고분군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보고 있는 건 신성 6호분, 그 다음에 이제 7호분에 있는 것들을 보고 있는데요. 이 가육관 지역에서 그 만들어진 고분들은 4세기 전반 정도로 이제 하고요. 진나라 때라고 진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쓰는 진, 동진 서진할 때 그 진대라고 보는데요. 진대고분이라고 보는데 뭐 감속성에서 나오는 이 그 진대 고분들의 경우에는 대부분 다 전실묘에 벽화를 그려놨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고분에서도 역시 전실묘가 되고요. 그 벽화를 그렸는데 벽화 전체를 다 그려놓은 게 아니라 일부 고분에 아니 일부 벽돌에 이렇게 큰 부분에 그뭐 행렬도라든지 거마도라든지 뭐 일상생활도 뭐 이런 것들을 갖다 그려놓은 게 이제 중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나오는 그 고분들의 벽화를 보시면 지금 아까 썼던 걸 잠깐 치우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낙타를 끌고 가거나 아니면 뭐 말을 타고 가거나 소를 끌고 가는 등 그 동물 관련 그 행렬도가 많이 나오고요. 사실 중국의 중원 지역에서 절대로 보지 못하는 동물이 낙타잖아요. 이렇게 그 중앙아시아적 요소들이 고분에 많이 나오는 게 또 고분 벽화에 많이 나오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대 고분 양식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 감숙성 지역의 독특한 양식을 보여주는 게 이 시기에 그 4세기에서 5세기 초반 정도의 그 감숙성 지역의 벽화 고분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지역 고분들이 좀 일찍 발굴이 되면서 많이 알려지긴 했는데요. 위진 시대의 고분이라고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뭐 그 동진 또는 서진 시대의 고분이라고도 알려져 있는데요. 중국 중원과의 관계는 다소 좀 모호한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고분의 구조나 양식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그 화상전의 배치 방식 이런 거는 한대 고분의 영향을 많이 받기는 합니다. 실제로 감숙성 지역은 한대 이후로 그 한인들이 많이 나가서 살아서 조금 중국화된 그 모습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예, 또 유명하고 우리나라 고구려 고분벽화하고 맨날 비교하는 중요한 고분 중에 하나가 감송 주천에 있는 정가갑 고분군입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보시는 정가갑 5호분의 경우에는 2개의 방을 가진 전실묘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이 앞쪽 방 위쪽이 이제 궁융형으로 천정이 만들어져 있는 데다가 윗부분이 상단, 그 다음에 중단, 하단으로 나누어서 상단에는 천상의 세계를, 그 다음에 이제 중단과 하단에는 그 일상생활의 세계를, 특히 행렬도 같은 것들을 이제 그려놓고 있어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고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천상계의 배치는 그 우리나라 고구려 고분벽화하고 연결해서 많이 언급되는 고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고분의 앞방의 그 천정 부분을 보시면은요, 지금 보는 것처럼 연화문을 천정 위에다가 배치를 하고 있고요. 동쪽과 서쪽에 각각 동안공과 서안공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구조를 보시면 동벽에는 동안공을, 그 다음에 서벽에는 서왕모를, 동쪽에는 해, 일상이라고 하는 건 해를 말하는 거예요. 해, 일자를 써서 해의 모습을 이제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서벽에는 서쪽이 이제 달이 있는 데라서 해와 달이 이제 같이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천상 부분에 이제 동안공과 서왕모를 이제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일상생활 장면들을 했는데, 남쪽에는 이제 신록, 그 신록이라고 하는 거는 사슴이에요. 그 사슴하고 그 다음에 옥녀라고 하는 일종의 선녀 같은 거죠. 그 다음에 북벽에는 말을 이제 날아가는 말을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세한 내용 보시면 여기 이제 일상이 보이고 있고요. 밑에는 이제 일상 밑에 동쪽에 있으니까 동안공, 그 다음에 서쪽의 경우에는 그 달을 표현하고 밑에 서왕모가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달 같은 경우에는 두꺼비, 동그라미 안에 두꺼비를 표현을 하고요. 아까 보셨던 해의 경우에는 삼조고를 표현을 하죠. 나중에 보면 이 일상과 월상은 이건 한대에서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위진시대를 거쳐서 고구려 고분벽화에서도 이런 양식이 계속 보이게 됩니다. 천상 표현의 경우에는 동서남북 방위와 해와 달, 그 다음에 이제 천상에 숭앙하는 그 여러 가지 동물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배치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진남북조 시대 북조의 고분들 중에서 우리나라랑 가장 친연성을 가진 고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주로 요녕성 지역에 있는 사면시대의 고분입니다. 사면. 이 사면은 전연, 후연, 그 다음에 이제 북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연나라 문화라고 얘기를 하죠. 이 연나라는 요녕성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요녕성에서부터 좀 내려오면서 산동성 일대까지 내려오기도 하는데, 하여튼에 그 요녕성부터 시작을 해서 그 북방 지역에, 중국 북방 지역에 있었던 그 나라들, 세 개의 그 전연, 후연, 북연을 중심으로 한 시기를 말하는 거고요. 시대적으로는 4세기 중반 정도, 4세기 전반부터 5세기 전반 정도가 되는데요. 이 연나라를 세운 사람들은 모용선비라고 하는 사람들이 선비족의 일파인 모용선비족이 이제 세웠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자기네끼리 계속 싸우고 지고 해서 연나라가 붙은 나라는 한 5개, 6개 정도 돼요. 그 중에서도 이제 요녕성에 있었던 전연, 후연, 북연 세 나라의 시기에 그 4세기에서 5세기 전반에 이제 그 요녕성 지역의 문화가 고구려 고분벽화하고 상당히 많이 관련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은 1982년에 발굴된 조양의 원대자 고분입니다. 이 원대자 고분 같은 경우에는 4세기 초반에서 중반 정도일 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무덤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는 자세하지 않아요. 절대 연대도 나오진 않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분은 이렇게 생겼는데, 안에 이제 뭐 현무도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현무도, 여기 달도 있고요, 용도 있고, 백호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입구에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사신도가 나온다는 얘기죠. 사신도의 일부가 있고요. 그 다음 묘주도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묘주도, 그 다음에 뭐 출행 장면 같은 것들이 이제 좀 많이 알려져 있어서요. 벽화가 돌아가면서 쭉 그려져 있는데, 여기 고깃간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여기 거기도 뭐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여기 수렵도가 또 나오죠. 이 수렵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우리나라 고구려 고분벽화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그 도상이라서 이게 관련이
많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 묘지도 같은 경우에도 묘주도의 그 내용, 벽화 내용이 고구려 고분벽화의 도상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이 고분은 선비계 고분이라서 나와 있는 그 출토된 유물들을 보면 대체로 이쪽 부분에는 마구류가 나왔고요. 여기는 식판하고 해가지고 이제 그 잔치상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재래를 위한 공간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각종 이제 토기들 같은 것들이 이제 출토가 됐고요. 여기 이제 일부 그 양뼈가 들은 그릇이라든지 뭐 이렇게 음식들이 나와서 그 특히 이렇게 동물뼈 흔적들이 나와서 그 흉노 문화와 연결되는 그 흉노에서 보이던 그 북방의 그 유목민족 문화들의 흔적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동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역시 북방계 청동기 형태를 보이고 있죠. 그다음에 여기 모용 선비족의 이제 윤용성 쪽 무덤은 대부분 다 이 그 마구가 상당히 나오는 게 특징입니다. 마구, 특히 장식마구라고 해서 그 안장의 그 앞부분, 뒷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나오는 예들이 좀 많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원대자 고분에서 나온 이 복 같은 경우에는 여기 손잡이는 철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 몸체는 동으로 만든 그런 그 철과 동을 합쳐서 만든 특징을 갖고 있고요. 요것이 이제 그 동괴라고 하는 그릇인데 이 안에 들어있는 이것이 이제 양뼈입니다. 그래서 양을 잡아먹고 그 음식을 갖다 집어넣었던 그 흔적들이 이제 나오고 있고요. 허리띠도 역시 허리띠 그 교구로 사용한 그 장식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그 토기들은 회도가 주로 많이 나오고 있어서요. 유약이 발린 토기들이 나오는 남조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이런 거 다 북방계의 기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벽화를 보시면요. 벽화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묘주초상도 같은 게 있는데 묘주초상에 나오는 이 주인공 모습을 보면은요 관을 쓰고 나오는데 이게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나오는 그 관모의 형태랑 상당히 유사합니다. 자세도 상당히 비슷하고요. 그래서 고구려 고분벽화랑 많이 비교되는 그 작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시면 그 수렵도가 보이고 있는데 산이 표현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동물들 있고 말 타고 가면서 활을 쏘는 사람의 모습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이제 마구의 형태라든지 뭐 말 안장의 모습이라든지 복식의 모습 이런 것들이 고구려 쪽하고의 관련성들이 많이 보여서 이 친연성 그 모용선비 쪽의 문화와 모용선비하고 고구려는 사실 붙어 있었으니까 친연성이 상당히 많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네, 1970년대에 발견된 중요한 고물이 그 요령성 북표에 풍소불이라는 사람의 무덤이 이제 발견이 됐는데요. 이 무덤은 구덩이를 파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그 나무각 채우고 그 다음에 이제 목관을 넣었던 흔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도장이 이제 몇 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도장의 명문들을 통해서 그 당시에 북연의 그 왕의 형제였던 풍씨가 이 풍이라고 쓰는 이 풍씨가 북연의 황제가 풍씨거든요. 그래서 이 북연 황제의 그 형제였다고 알려진 풍소불의 무덤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직인 가지고 확인이 됐습니다. 이 풍소불묘에서는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이 그 금제 보요관이라고 하는 게 출토가 됐는데요. 이 풍소불교에서 출토된 이 금제 보요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모자가 있으면 모자 위에다가 양대라고 해서 십자형의 금띠를 두르고 그 위에다가 보요를 달아서 이게 이런 걸 보요라고 얘기를 해요. 영락 달린 거. 떨면서 흔들려서 소리를 낸다. 뭐 이래가지고 중국 기록에 보요라고 나오는 것들인데 이 보요를 위에다가 여러 개 달아가지고 장식을 한 관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원래 그 유기물질로 된 관이 있고요. 이 위에 보면은 아까 남조 무덤에서도 봤었죠. 그래서 그 선당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금당이라고도 하고 선당이라고도 하고 할 텐데 매미선자 써가지고 매미 모양 장식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남조 무덤에서 보이던 그 매미 모양 장식판이 훨씬 더 복잡하고 누금 세공 기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화려하게 장식된 형태로 여기 보요관에 함께 쓰였던 흔적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풍소불묘에서는 이 보요관하고
따로, 보육원과는 따로 지금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 같은 그 삼각형의, 그 오각형에 가까운 장식판이 하나 또 나왔는데요. 이것도 아마 머리 장식이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 머리 장식은 앞쪽에서 보면 보요가 잔뜩 달려 있었는데요. 이 뒤쪽에 보시면 지금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 지금 제가 그려놓은 것처럼요. 사람이 앉아있는 모습이 있는데 이게 사람이 아니라 불좌상입니다. 그래서 불좌상이 이제 안에 그 양각으로 살짝 그 도드라지게 그 표현이 되고 있어서요. 아마 이 풍소불은 북연의 풍소불은 불교 신자였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제장신구 다 금제인데 금제장신구들 중에서 불교적 요소가 보이면서 한반도의 그 신라에서 나오는 한국의 신라에서 나오는 금관의 양대하고 비슷한 형태의 독특한 관식이 나와서 굉장히 중요한 고분이 풍소불묘입니다. 이 풍소불묘는 이런 그 금제 보요관 이외에 인장하고 이거 이외에 또 뭐가 많이 나왔냐면요. 각종 금속기하고 유리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특히 유리기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415년에 죽었으니까 5세기 전반의 고분인데 절대연대를 알 수 있는 서역계의 고분들 중에서 비교적 이른 예에 해당해서 중요합니다. 네, 지금 보시고 있는 게 모두 다 풍소불묘에서 출토가 됐는데요. 여기는 이제 일상적인 반에다가 완을 올려놓은 청동제 그릇이 이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완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거는 서역에서 들어온 그 유리기 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는 것처럼 유리호도 하나 나왔고요. 여기 있는 거는 굉장히 독특하게 생겼는데 뭐 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유리로 불어서 이건 다 대롱불기 기법이라고 하는 서역산 유리 제작 기법으로 만들었고요. 이것도 역시 유리를 불어서 만들면서 겉에다가 이제 그 유리 띠를 갖다 붙여서 녹여 붙여서 장식을 하는 기법이 사용되고 있어서요. 아마 그 서방에서 만들어진 게 수입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기가 상당히 많이 나온 게 특징이고요. 왼쪽에 있는 청동기 이거 아까 그 남조 청동기 남조 그 고분할 때 보신 거랑 비슷하게 생겼죠? 호자예요. 이게 이제 호자인데 아까 남조의 호자 그는 그 도자기로 만든 거를 보셨고 그 동물의 모습이 그렇게 잘 안 남아 있는데 비해서 이거는 청동제로 만들었고요. 청동 주조에서 만들었고요. 이 호자 얼굴 모습이나 털에 뭐 이렇게 달린 모습, 다리의 표현, 꼬리의 표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동물의 모습에 가깝게 표현이 돼 있어서 굉장히 보기 드문 청동제 호자가 발굴이 됐습니다. 이 고분은 이제 그 묘에서 나온 아까 인장을 통해서 그 인장의 이름들을 통해서 묘주를 알 수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고분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 외에도 이 지역, 윤영성 지역에는 그 사면시대의 고분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면시대 문화만 따로 연구를 하는 고고학적 그 학회 같은 것들도 중국, 한국 공동으로 만들어지기도 하는 등 굉장히 중요한 유적들이 많이 발견이 됐죠. 물론 이제 대부분 이제 이 유물들은 윤영성 박물관이나 뭐 이런 데 가면은 이제 전시가 좀 많이 돼 있기는 하는데요. 이미 발굴한 지 오래된 유적의 경우에는 공개도 많이 돼 있기는 합니다. 예, 그거에 비해서 이제 북쪽에 특히 이제 북위의 수도였던 사상은 대동시에서 출토되는 최근의 그 유적들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바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대동 지역에서 비교적 일찍 발견이 된 것은 이 1960년대에 발굴이 된 사마금룡의 무덤입니다. 이 사마금룡의 무덤은 지금 보다시피 긴 그 전실묘인데요. 방이 하나, 그 다음에 둘, 그 다음에 셋이 되고요. 이 방이 이제 여기가 그 지금 보이고 있는 그 관대가 놓여져 있어서 시상대에 놓여져 있어서 여기에 관이 있었을 거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 돌로 만든 그 관대가 있는 게 이제 특징이고요. 이 다른 지역에는 이런 게 많이 안 나오는데 선비 무덤에서는 이 돌로 만든 관대가 상당히 여러 곳에서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사마금룡묘는 묘지석이 두 개가 나왔는데요. 하나는 지금 보고 있는 사마금룡의 무덤이라고 하는 묘지석이 이제 나왔고요. 이 묘지석에 의하면 사마금룡은 그 당시 북위의
공주와 결혼을 했던 북위의 그 부마였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 사람은 이제 484년에 죽었는데 원래는 중국 사람이었는데 한족이었는데 이제 결혼하면서 이 대동으로 와서 대동서 그 선비족의 정권에서 그 정권을 잡고 살다가 이제 죽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계죠. 한족계인데 이제 선비족 정권에서 활동을 하던 사람이고요. 부인은 선비족 공주예요. 헌문희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74년 남편보다 10년 먼저 죽었다고 하는 게 역시 이 묘지석에 함께 나와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천정 부분, 이 궁실의 천정 부분을 보면은 그 아까 전축분들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라가서 맨 꼭대기가 좀 둥그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형태들을 하고 있고요. 내부에 벽화는 없었지만 관의 판재 같은 것들이 몇 개가 남았는데 그 판재 중에서 칠을 해서 만든 병풍의 일종으로 보이는 그림들이 몇 장이 확인이 됐습니다. 네, 지금 보시고 있는 게 요 왼쪽에 2장, 요거 한 장 하고요. 요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반쪽이 보이는데 요런 게 2장이 이제 출토가 돼서요. 앞뒤에 그림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요 장면이 많이 나오죠. 여기는 이제 여자와 남자들이 많이 보이고 사람 이름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여기 나오는 거는 열려전, 그 다음에 아까 여사잠도 여사잠도라고 하는 고개지의 그림 얘기를 했었는데요. 여사잠도에 나오는 장면들하고 비슷한 장면들이 있어서 연려와 효자, 특히 연려와 여사잠도에 나오는 여자들의 이야기를 갖다가 그림으로 도회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명문이 나오니까 이 주인공이 누군지 대부분 다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오는 그 여성의 복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동진시대의 고개지의 그림에 나오는 여사잠도에 나오는 여성의 모습하고 자세나 표현이 상당히 비슷해서 이 고개지의 화풍의 영향을 받아서 그려진 칠화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북위시대의 관들은요, 관이 이렇게 위가 둥글고요, 밑에가 좀 좁아지면서 앞쪽이 넓고 뒤로 가면서 좁아지는 형태의 상원하방형이라고 하는 석관이라든지 목관이라든지 그런 형태가 많아요. 상원하방, 위가 둥글고 그 다음에 아래는 그 네모나다는 거죠. 그래서 위가 둥글기 때문에 뚜껑의 모습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뚜껑은 남아있는 경우도 있고 안 남아있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석관들을 사용한 것이 북위 지역에서 평성 지역이랑 북위의 수도였던 낙양 지역에서 여러 개 출토가 되고 있는데요. 이 상원하방형 관들은 한대부터 나오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한대 화상석 양식으로 그 문양이 새겨진 그 한대 석관이고요. 한대 후기 석관이고요. 밑에 있는 거는 이제 그 낙양 쪽에서 출토된 거라고 전해지는 그 북위의 석관의 측면 탁본을 보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용을 탄 선인 같은 도상들이 이제 그려져 있고요. 밑에 부분에는 그 여러 가지 그 서수들이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위 시대의 아주 독특한 그 미술 양식, 특히 회화 양식을 보여주는데 이런 선각화로 된 석곽의 선각화라고 하는 게 이 북위 시대에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양식들은 대부분 다 북위적인 고개지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훨씬 더 북위적으로 변형된 양식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이 두 점은 둘 다 북위의 수도 지역에서 낙양 지역에서 출토됐을 거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일찍 유출이 돼서 둘 다 미국에 소장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위에 있는 북위의 석관 같은 경우에는 측면에 그 효자들의 이름이 써 있어서 효경도의 내용을 도회하고 있는 그 석관이 발견이 됐고요. 밑에 있는 경우에는 이거는 밑에 있는 거는 그 아까 사마금영묘에서 봤던 이렇게 그 시상대라고 하는 장식 있잖아요. 그건데 이 측면에 보면은 이렇게 동물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육각형 기본으로 해가지고 또 서수들을 표현하는 그런 장식 문양들, 그 다음에 이제 이 연주문이라고 하는 그 서역계 장식 문양들 이런 것들이 같이 표현이 돼서요. 아주 장식적이고 세밀한 그
선각화들이 새겨져 있는데요. 바탕은 까맣고 여기 선이 하얗게 보이기는 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이게 원래는 얕은 음각으로 표현이 된 거죠.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런 색깔, 까만색은 탁본을 쳐서 나오는 색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각화는 북위시대 선각화는 지금 이게 시상대, 아까 시상대 이렇게 생긴 시상대들 있죠. 관대라고 부르는 이런 관대에도 그려져 있고요. 위에 보면 이렇게 상원하방형 석관에 이제 그려져 있는데 석관은 보통 측면만 남아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그 측면 부서진 상태로 측면만 남아 있는 경우 상당히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뚜껑이 없어진 경우도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석관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관대라든지 그 다음에 보시는 독특한 석실이나 석화 같은 것들이 있어요. 석화. 이 석곽이나 석실이라고 하는 거는 그 북위 시대부터 시작을 해서 남북조 시대에 북제주 시대에 거쳐서 보통 이제 그 초당대 정도까지 이렇게 계속 이런 게 나오는데요. 석실이나 석곽이라고 부르는 이 돌로 만든 관들은요. 그 집 모양을 한 가옥형 석실이 있는가 하면요. 아니면은 그 서역계에 그 병풍 모양의 시상대를 얹은 그런 것들도 나옵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 전부를 보기는 좀 힘들고요. 몇 개의 중요한 유물들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고 있는 게 영무색식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낙양에서 출토가 됐다고 알려져 있고요. 지금 복원해 놓은 상태이긴 하지만 집 모양의 가옥형 석관입니다. 석식이라고 쓰긴 했지만 실제로는 석관이죠. 이 안에다가 관대를 놓고 여기 부분에 이제 그 시체를 놨던 석관인데 집 모양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집 모양으로 만들고 여기 뭐 공포라든지 이런 건축 가구 형태들을 다 조각을 했고요. 여기 보면은 와당도 다 조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전체에 보면은 이 부분이나 뭐 모든 면 돌아가면서 다 그 그림을 그려내는데요. 그림은 북위 시대의 그 당시 회화 양식을 보여주는 중요한 그 수문장 같은 인물도라든지 아니면 뭐 그 사람들의 모습들, 뭐 정원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의 모습들, 뭐 이런 것들을 그려놔서요. 북위시대 회화 양식을 얘기를 할 때 많이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예, 이런 석실이라든지 석각화 이런 것들이 북위시대에 굉장히 많이 만들었는데 똑같은 형식의 이런 형식들의 고분 뭐라 하지? 고분이라고 하기는 좀 고분 안에 이런 관들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런 그 석곽 같은 경우에는 남조 쪽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 항상 북조 쪽에서만 특히 이제 북위 계통의 고분에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북위 문화의 아주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나중에 이제 북위에서 갈라져나 북제나 그 뒤를 잇는 수나라 때까지 계속 이런 형태의 관들이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전실분이 상당히 많이 만들어집니다. 전축분이라고 하는 거요. 전축분은 보통 평면은 방형이나 장방형 되고요.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묘식이 이렇게 방형의 구조를 하고 연도가 있는 형태를 하고 나오는 전실묘가 많은데 전실묘의 경우에는 겉에 부분에 두껍게 회를 바르고요. 그 회 위에다가 여기 회 부서진 그 두께들이 보이죠. 여기 보면 회가 이만큼 상당히 두껍게 바르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채색의 벽화를 그린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대동 지역에서 나오는 벽화 고분은 현재 그 5세기 때 벽화 고분이 한 20여 개 이상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보고서가 나온 게 한 20여 건 정도 되고요. 고분의 내용들은 대부분 다 조금씩 다른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부분에 이제 묘주 초상이 이제 나오고 있고요. 입구 들어가는 연도 부분에는 장식 문양들이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지금 운파리로에 있는 벽화 고분의 예를 보고 있는데요. 이건 2000년대에 발굴된 좀 최신 자료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보시면 또 지우고 여기 보시면 그 묘주 초상이 있습니다. 가운데 묘주 대좌를 놓고 그다음에 묘주가 이제 앉아 있는데 옷을 입은 형태나 손 자세 이런 것들은 좀 불교적인 그 자세들하고 많이 비슷하기도 하고요. 서역계의 인동당초문 같은 문양의 직물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을 크기에 따라서가 아니라
신분에 따라서 크기를 다르게 표현하는 그런 방식들도 이제 그 고구려 고운벽화라든지 뭐 한대 벽화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보이는 양식들이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렬도 같은 데서 보이는 모습들은 같은 운팔 고분인데, 행렬도 같은 데서 보이는 이런 인물들은요, 그 좀 서역계 복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보면 비파라든지 이렇게 악기, 여기 북이라든지 이런 거 연주하고 있는 사람이 보이는데, 북 보이세요? 여기 이렇게 북 들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비파 이렇게 음악을 연주하고 있는 사람이 보이는데, 여기 보면 가운데 끈을 묶고 이렇게 짧은 치마를 입고 밑에 이렇게 그 바지 입은 그 형태가 서역식 호족의 복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서역식 복장, 호복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 유목민족 그 식 복장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선비족들의 복장일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중간중간에 보시면 지금 잘 보이지는 않겠지만, 여기 보면은 말 타고 달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수렵도, 여기도 말 타고 가는 사람이 있고요. 앞에 보면 동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슴도 나오고 호랑이도 나오고 이게 뭐 양이라고 해야 되는지 뭐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뿔 달린 동물들. 그래서 이 수렵도 장면이 산악도를 배경으로 해서 여기도 이제 말 탄 사람이 있죠. 그래서 수렵 장면들이 이제 산악도 배경으로 표현돼서요. 고구려 고운벽화나 아니면 아까 보셨던 그 주천 쪽에 정가갑 쪽에 나오는 수렵도, 그런 거의 계보들이 이 대동 지역의 선비 무덤으로 이어지고 있음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결국은 이게 어디로 가냐면 고구려로 가죠. 고구려의 5, 6세기 고분들에서 나오는 것들하고 바로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북이시대의 고분이나 아니면 다른 북조 시대 때 북제나 뭐 이럴 때 고분에서 보시면 가끔 이렇게 완전 서역계로 보이는 그 외국에서 들어온 물건으로 보이는 금은기나 장신구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 왼쪽에 있는 거는 501년에 죽은 그 봉화돌이라는 사람의 무덤에서 나온 은제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은제 이렇게 큰 접시죠. 네, 굽다리가 달린 봉화돌이라는 사람 무덤에서 나왔고요. 여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이는 사람이 그 멧돼지 사냥하는 장면이 이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양식이 다 사산조 페르시아 시대에 그 양식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서요. 사산조 페르시아 쪽에서 수입된 거라고, 페르시아 문화의 영향을 받은 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요거는 대동남교 고분군이라고 하는 데서 출토가 됐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십자형의 그 팔매트 문양을, 또는 이제 뭐 이걸 팔매트라고도 하고 아칸더스 잎이라고도 하는데, 하여튼 코린트 양식에서 보이는 그리스 헬레니즘기의 코린트 양식에서 보이는 그 아칸더스 잎들의 장식을 십자로 배치하고, 그 사이사이에 그 라운덱이라고 해서 동그라미를 넣고요. 그 동그라미 안에 그 인물상을 그려 넣고 있습니다. 이 인물 초상이 4명이 들어가는 거죠. 이런 구조는 역시 사산조 페르시아 시대에 이제 많이 유행을 하는데요. 사실은 그보다 더 오래된 그 그리스 시대에 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이어져서 사산조를 지나서 이 5세기 정도까지 이어지는 독특한 그 미술 양식인데, 주로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많이 만들어졌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중앙아시아 중에서 중앙아시아 신강성보다는 더 서쪽인 그 서투르케스탄 지역에서 만들어졌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쪽 지역에서 만들어진 그 금동기, 이거는 금동기고요. 이거는 은기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5세기의 북이 고분에서 출토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두 개, 밑에 있는 두 개는 6세기 고분에서 출토가 된 건데요. 북제 시대 때. 하나는 누에묘에서 출토가 된 어깨 장식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사군명가에서 출토된 그 서역계 반지, 서역계 인장 반지예요. 여기 이제 음각으로 인장이 있는 보석이 박혀 있어서요. 이런 인장 반지는 주로 서역이라고 하는 게 이제 중군동 지역이 되는데요. 그 중군동 지역에서 이제 널리 유행을 하던, 또는 뭐 그리스에서도 유행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때 광범위하게 서역 지역에서 유행을 했던 그 서방 문화의 영향들이 이제 보이는 그 얘들이 출토가 되고 있습니다.
동일시대가 되면은요, 이 이희종이라는 사람의 무덤에서 나온 지금 세트를 보고 있는데요. 밑에 있는 동반은 아마 그 중국 청동기, 특히 남조 청동기하고 이제 많이 비슷하고요. 위에 있는 청자들도 역시 이거 청자거든요. 이 청자들도 남조 청동기랑 비슷한데 여기 있는 거는 북위 고분에서 많이 나오는 형태의 병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초도 같은 형태들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 있는 은완 같은 경우에는 역시 또 그 페르시아의 영향을 받은 거로 보이는 은을 타출해서 만든 그 완인데, 이 서역계 은완과 그다음에 중국 남쪽의 청자들과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나 뭐 북이나 어딘지 잘 모르지만 하여튼 북위에서 제작했을 거로 보이는 이런 동기들이 함께 만들어져서 하나의 세트를 이루면서요. 이 무덤 안에 제기로 들어간 예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서역계 문화가 상당히 어느 정도 이렇게 널리 퍼져 있기 시작을 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서역계의 그 금운기라든지 서역계 문화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 그 중앙아시아를 거쳐 들어오는 예들도 있고요. 사실 뭐 북위의 그 사서인 그 위서 같은 데나 아니면 위서 뒤에 일어나는 북사 뭐 이런 그 사서의 서역전에 보면은요, 그 당시 5세기 중반 정도에 5세기 중반에서 후반 정도에 지금 이건 6세기 전반이 되는 거잖아요. 5세기 중후반 정도에 이미 평상에 월지인이라고 불리는 서역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서역계 유리기 같은 것들을 만드는데 성공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전하고 있고요. 그 위서의 서역전에는 서역의 나라가 약 60여 개 이상이 기록이 되고 있어서요. 페르시아, 로마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서 기록이 돼 있어서 상당히 많은 왜곡과 교류가 북위 시대에 있었다는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위나라, 이렇게 북위의 수도였던 평성에는 외국인들도 많이 와서 살았기 때문에요. 뭐 소고드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월지 사람들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그 평성에 와서 거주를 했었던 기록들도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고구려나 백제 사람들도 그 평성에서 거주했던 그 흔적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구려계 사람들의 경우에는 묘지명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 고구려에서 이제 북위로 이주를 해서 살았던 사람들의 그 계보 같은 것들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죠. 현재 남아있는 가장 화려한 고분들은 모두 다 북제 시기에 만들어진 벽화 고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거는 산동성에서 발견된 최분이라는 사람의 무덤인데요. 최분은 그렇게 신분이 높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묘장이 상당히 화려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분의 죽은 연대는 551년이라서 6세기 중엽 정도가 되는데요. 벽돌 무덤에 지금 이거 보시면 여기 경사가 이렇게 긴 연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묘문 들어가면 안에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방형의 감식이 있는 형태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관이 있던 장소인데 그 관이 있는 데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 벽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병풍처럼 생긴 벽화들을 그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쪽에는 사천왕이라고 하면 아니고 사신도를 이제 그렸습니다. 나오는 그 기물들은요, 아까 남방에서 보던 거하고 비슷한 천계호 같은 게 있고요. 그다음에 광구호, 여기 남방식 청자의 애들이 있긴 있는데, 요 6세기 중엽부터는 북방에서도 청자를 직접 제작하기 시작을 해서요. 천계호 같은 경우에는 남방기 청자하고는 조금 차이를 보여주는 특징들이 확인이 됩니다. 역시 최분묘인데요. 이 최분묘의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여기 현무 보이시죠? 현무를 비롯해서 그러니까 사신도가 이제 사방에 돌아가면서 있고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네모나게 해가지고 병풍 모양의 산수도 비슷한 것들이 그려져 있고요. 행렬도, 공양자 행렬도 같은 것들이 이제 같이 그려져 있는데요. 특히 지금 보이는 이 행렬도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빈양동 석굴 기억나세요? 빈양 중동에 보시면 부조로 황제와 황후의 행렬도를 그렸었잖아요. 공양도 같은 거죠. 그 행렬도의 도상하고 상당히 비슷한데 여기 보면 제왕도처럼 남자를 그렸죠. 손을 양쪽 벌리고 높은 면류관 같은 관을 쓰고 나오는. 그래서
주인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여자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여자가 나오죠. 그래서 그 남자, 여자 행렬도들을 이제 그리고 있는 게 특징인데, 제왕도의 양식을 차출해서 그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병풍처럼 생겨진 그 코너나 이런 데는 이렇게 병풍 모양의 그 그림들을 그렸다 그랬잖아요. 거기 나오는 거는 다 좀 다른데, 기본적으로는 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산수도 배경에 그 사람들, 앉아있는 사람이라든지, 뭐 말이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그려놔서요. 그 남조회화 양식의 영향을 받으면서, 요거는 지금 남조에서 보이던 그 뭐냐, 갑자기 중림칠연도 뭐 이런 데서 보이는 거랑 비슷한 구도인데 훨씬 더 회화적으로 발전한 양식을 보여주고 있죠. 물론 이거는 벽화고 아까 중림칠연도, 남조의 중림칠연도 같은 경우에는 그 화상 전돌에다가 새겨놓은 거라서 표현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좀 더 회화적으로 우수해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여튼 그 6세기 정도에 그 남조 문화의 영향이 있었던 거로, 특히 나무 표현이나 이런 거는 남조의 고개지 화풍의 영향이 있는 거로 보고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게 아까 보셨던 그 현무도를 보고 있는데, 현무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거북이하고 뱀이 얽혀져 있는 거로만 그리는데, 여기는 그 현무에 더불어서 칼을 든 신장상이 함께 나와서 도상적인 변화도 보이고 있습니다. 북제 시기의 최분묘라고 하는 고분이고요. 다음 보실 것은 그 1979년에 발견된 유명한 누에묘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은 산서성 태원, 산서성의 태원에서 발견이 된 이 누에라는 사람의 무덤인데, 누에는 그 북제에서 굉장히 직위가 높았던 사람이에요. 당시 태원은 그 북제의 그 두 번째로 큰 도시, 부도라고 부르는 큰 도시였기 때문에 이 태원 지역에서 북제 시기에 벽화라든지 유적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편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어디로 연결이 되면 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쭉 올라가면서 이 벽 따라서 행렬도가 쫙 그려져 있고, 그 벽 따라 내려가면 맨 안에 방이 하나 있는 식인데요. 이런 고분 구조들 쭉 긴 그 연도에, 비스듬한 연도에, 그 다음에 이제 연도를 따라 내려오면 나중에 이렇게 그 방이 있는 이런 단실묘 들어가는 이런 구조는, 위에서 보면은 이제 이렇게 생긴 전실묘가 되는 거죠. 길다란 이 전실묘 구조는 나중에 당대 구분까지 이런 구조 거의 그대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누에묘는 여기 행렬도가 상당히, 말을 타고 있는 이 행렬도가 워낙 생생하고, 그 다음에 양식이 뛰어나서 그 굉장히 그 수준이 높은 화가들이 그렸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려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양식적으로 봤을 때는 그 당시 6세기 중반부터 후반까지 제일 유명한 북제 화가가 양자화라는 화가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그림은 아마 양자화풍의 그림이 아닐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남조풍하고는 완전히 다르고요. 완전히 북제의 독특한 양식을 보여주는 그 그림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부 그림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여기 말 보이시죠? 말, 그 굉장히 생생한 말의 표현이라든지 사실적인 말의 표현, 그다음에 이제 사람의 얼굴 표현이라든지 뭐 표정 같은 경우에도 사람마다 다 다르게 표현이 돼 있고, 필선도 그냥 고개지에서 화풍에서 보이던 이렇게 가는 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하게 뭐 털 표현을 한다든지, 아니면 눈 표현한다든지, 그다음에 옷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또는 말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다 이렇게 필선이 다른 걸 다양하게 쓰면서 아주 풍만하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색채도 지금 남아있는 상태가 상당히 좋은 편이라서 작품성이 매우 뛰어난 그 벽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연도, 아까까지 본 거는 연도에 있는 그림들이잖아요. 그래서 연도를 쭉 타고 내려가면서 이 말탄 행렬도들이 몇 단으로 3단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밑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석실이 있는데, 여기 보이는 이 문양은, 여기 보이는 이 문양, 여기서도 보이고 있죠. 같은 문양인데, 이거는 반팔매트 문양이라고 해가지고 서역의 그 팔매트 문양이 이제 보이고 있는데요. 요 문양은 석굴에서 보셨던 운강석굴이라든지, 아니면
지난번에 국제의 중요한 향당산 석굴 뭐 이런 데서 보이던 그 석굴 문양의 장식 문양과 거의 같은 것이 묘문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용 2마리가 지키는데 문이 빗장이 걸려 있는데 이걸 들어가면 안에가 이제 묘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문장 모습을 이렇게 그려놨고요. 안에 들어가면은 벽화가 내부의 벽화는 좀 많이 떨어진 편이라서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는데 이렇게 사람의 모습이라든지 천정 부분에는 역시 해와 달, 그 다음에 각종 동물들을 그렸는데요. 특히 이 동물들 중에는 12별짜리에 해당하는 12별짜리 천상의 12별짜리에 해당하는 동물들이 이제 그려져 있어서 이렇게 뭐 천상관, 우주관 뭐 이런 것들의 변화나 발전 같은 거를 이해하기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무덤 내에서 유물도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계속 보시는 것이 이제 북제 태원에 있는 누에모를 보고 있는데요. 누에는 이제 죽은 연대 570년이라서 6세기 후반에 굉장히 중요한 무덤인데요. 누에묘에서는 일단 진묘수가 나옵니다. 이 북위 시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북제 시대에 그 다음에 이제 뒤를 이어서 수당대까지 무덤의 입구에 진묘수를 놓는데 이 진묘수는 중국의 진묘수는 무덤 들어가는 양쪽에 한 마리씩을 놓습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완전히 동물 형태를 한 진묘수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사람의 얼굴을 가진 진묘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동물 몸에 사람 얼굴이 들어가는 이 2마리의 진묘수가 한 쌍이 돼서 무덤에 항상 같이 나오는데 역시 누에묘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건 누에묘에서 발견이 됐고요. 지금 보시는 것들은 유약을 칠한 것이 아니라 가채 회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도용들이 나왔는데 역시 다 가채 회도 종류고요. 이 사람은 소고득의 상인의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역에서 온 상인인데 말을 타고 있는 그 서역 상인의 모습이 이제 표현이 되기도 하고요. 무사 커다란 방패를 들고 두꺼운 갑옷을 입었죠. 예, 방패를 들고 갑옷을 입은 무사용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그냥 시종의 형태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시는 것은 역시 가채 회도로 만들어진 누에묘 출토의 여인 도용이에요. 시녀용이죠. 시녀용. 여자들도 이렇게 만들어서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자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요거는 그 남북조 시대 남조에서 이제 많이 유행했던 천개호 양식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봉수병 형태로 변하고 있어요. 뭐 이게 천개호에서 봉수병, 봉황의 형태로 이제 변하게 되는데 당나라 때가 되면은 이 부분이 이제 봉황 머리로 바뀌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여기 보시는 이 첩화문이라고 하는 장식들, 이 첩화문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남조에서는 별로 안 보이고요. 북조 도자기에 주로 많이 보이는 기법입니다. 흙판을 얇게 문양으로 찍어가지고 붙이는 기법들인데 역시 팔매트 문양을 비롯한 서역계 문양들이 주로 많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마 북조에서 만들어진 도자기일 거라고 보고요. 여기는 고족배가 쌍으로 나왔습니다.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종류의 그 도자기들이 나왔고요. 이 도자기들은 대부분 다 북조 지역에서 제작이 된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이렇게 생긴 이쁘장하게 생긴 그 어깨 장식이라고 하는 장신구, 금제 장신구 보셨는데 그것도 역시 누에무에서 나와서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많은 유물들이 출토된 중요한 고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북제 고분은 여기까지 이제 보셨고요. 다음에는 북주의 고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북주묘도 상당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북주묘 중에서 좀 특별한 무덤 2개만 보고 끝내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둘 다 이제 서안 지역에서 출토가 됐습니다. 그 당시 이제 수도였다고 하는 서안 지역에서 북주의 그 무덤 하나는 안가라는 사람의 무덤을 보고요. 그 다음은 이제 사군이라는 사람의 무덤을 보는데요. 먼저 이 안가묘, 안가는 그 579년에 죽었다고 알려져 있고요. 지금 보는 것처럼 아까 왜 북제 때 고분하고 마찬가지로 긴 연도가 있습니다. 근데 벽화는 별로 없어요. 벽화는 별로 없고 긴 연도를 따라서 가끔 벽화가 확인이 되는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집이 있는데 이 석실로 만들어진 집에 보면 이게 이제 집 입구죠. 묘실 입구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묘실 입구에 보면 여기 이제 그 얼굴은 사람의 잘 보이지는 않지만요. 향로, 가운데에 향로를 놓고요. 인면조 2명이 이제 불을 지피고 있는데 이거는 그 서역의 배화교의 그 영향을 받은 그
도상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서역식 당초문 역시 나오고 있고요. 묘문 안으로 들어가면 안에 그 시상대가 있는데 지금 보고 있는 이 석상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 석상은 아까 북위시대 때도 있다 그랬는데요. 이 북주시대 때나 뭐 북제시대 또는 그 다음에 수대에 나오는 이 석상에는 위에 보면은 이렇게 그 디귿자로 해가지고 석병풍들을 늘어나서 여기 하나가 되는데 시신은 이 위에다가 관 없이 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그림들이 또 역시 완전히 페르시아계의 문양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안가는 아마 그 서역 사람인데 페르시아 쪽 사람인데 그 서역을 안씨는 원래 강거국이라고 하는 데에서 왔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역에서 이제 그 서안으로 와서 살던 그 지금으로 치면 왜 한국 사람인데 미국 가서 사는 재미교포처럼 이 사람들은 원래는 서역 사람인데 중국에 와서 살다가 죽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묘장 방식이라든지 이렇게 문양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 그 서역풍, 특히 페르시아풍에 가까운 또는 뭐 이거 소그드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 소그드 또는 그 페르시아라고 얘기를 하는 서역 양식으로 이제 그 묘 내부를 장식한 게 특징입니다. 이 서역 사람들은 여하튼 그 관여 없이 그 시상대 위에 그냥 그 올려놓는 무덤을 시신을 올려놓는 게 이제 특징인데요. 여기도 역시 그런 식으로 돼 있어서 중국하고는 다른 묘장 지도를 보여주고 있죠. 물론 이제 이런 고분 양식은 중국계이긴 하지만 안에 관을 쓴다든지 도상 나는 것은 이게 그 자기네 전통을 따라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앙아시아 문화와 혼합된 양상을 보여주는 게 특징입니다. 네, 지금 보시고 있는 게 이 안가묘에서 아까 그 석상 있죠? 거기서 나오는 석상의 뭐 묘주 생활도라든지 이거는 이제 중국의 중국식 집 안에 그 다음에 이제 앉아 있는 사람들이 보이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사산조 페르시아 쪽에서 많이 보이는 그 서역식 수련문의 양상이라든지 서역식 그 휘장들에서 이제 서역식 악기를 들고 연주하는 사람들이 보이고 있고요. 이게 호선무 같이 그 호풍, 그 서역계의 그 춤을 추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역식 문화의 영향이 굉장히 많이 받고 많이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아마 이 묘주 자체도 그 서역 사람일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물론 북주시대 고분들이 다 이렇게 서역계 양식을 보여주는 건 아닙니다. 묘주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렇게 서역계 양식 강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아닌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오늘 강의에 보여드리는 것은 좀 서역계가 강한 양식들을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서안이라든지 아니면 평성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이 얼마나 국지화가 돼 있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걸 보여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무덤은 서안의 북주시대 무덤인 사군묘의 석곽을 보시는데요. 사군묘도 역시 아까 본 것처럼 이렇게 긴 그 묘도의 끝에 이렇게 그 집이 하나 있고 그 돌방이 있고 그 석실분인데 안에 들어가면은 이 안에 석실이 이제 이렇게 생긴 집 모양의 가옥형 그 석실이 나온 게 특징인데요. 이 사군이라는 사람은 580년에 죽었고요. 이 사람 소그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씨는 소고드에서 왔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소고드 사람인데 아버지 때 그 서안으로 중국으로 건너와서 살다가 죽었는데요. 요 앞에 보면 지금 이거는 이제 서안 박물원에 가면 전시가 되어 있는데 요 앞에 이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써놨는데요. 여기 써놓은 문자의 절반은 한자고요. 절반은 소그드어예요. 그래서 소그드어 비문이 이제 함께 나오는 게 특징이고요. 여기 나오는 것도 역시 그 서역 소그드 사람들이 많이 믿었다고 하는 조로아스터교하고 관련되는 그 문양들이 그 돌아가면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무덤의 구조를 잠깐 보시면 이 안에 이렇게 석상이 있어 가지고요. 이 시신을 넣을 때는 뚜껑을 갖다가 열어서 시신 넣고 뚜껑을 나중에 덮는, 문을 열고 닫는 게 아니라 뚜껑을 열고 무덤을 집어넣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의 마지막 슬라이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군묘, 여기 보이는 게 이제 그 명문 보시고 있는 거고요. 이 사군묘에 이제 묘문에 나오는 그 상들을 보고 있는데요. 팔이 4개가 달린 그 조로아스터교의
그 신상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천사들이 나오고 이런 것들도 역시 그 소그드 종교계 쪽에서 나오는 도상들이 표현이 돼 있어서요. 서역풍의 문화가 상당히 이제 사람들이 직접 이주해서 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사람들이 대를 이어가면서 이 지역에 살면서 이 북제와 북주 시기에, 물론 이제 그거는 북위 때부터 시작을 해서 북위에서 제주 시대를 건너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계속 수와 당으로 이어지면서 당나라 문화의 국제성을 만드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거로 보이게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여기 이제 유물들 나오는 것들은 역시 도형들이 나오고 도자기들이 나오고 그러는데요. 그건 다 비슷해서 여기서는 생략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해서 이제 남북조 시대의 미술을 불교 미술 3번, 그 다음에 이제 고본 미술 2번 해서 간단하게 끝내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수나라의 통일과 문화적 배경, 그 다음에 이제 당으로의 연결,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대 문화는 중국 문화에 있어서 가장 이렇게 화려하고 국제적인 시대라고 하죠. 그게 이제 다 사실 당대에 딱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북위 때부터 시작을 해서 북제주 시대를 거쳐서 만들어진 것들이 수당대 문화를 형성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 제 8강은 이것으로 3차시까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